공인중개사에 대하여 부동산 중개업이란 물건을 사려는 사람과 팔고자 하는 사람을 연결시키는 것이고 이 두 사람 각각의 중개인을 업계에서는 A, B라는 말로 표현한다. 공인중개사가 A, B 모두의 역할을 하게 되면 복비를 양쪽에서 모두 받음으로 운이 좋은 경우에 해당된다. 대부분 A, B 어느 한쪽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른 중개업자들과의 정보 교환은 필수적이다. 당신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획득하여 가게를 열었을 때 인근에 있던 기존 중개업소들에서 당신과 즐거운 마음으로 정보 교환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면 정말 당신은 세상 고생 좀 더 해봐야 될 사람이다. 기존 중개업소들은 대부분 그들의 점포 중 하나를 당신이 막대한 권리금을 주고 샀을 경우에만 정보를 교환한다. 당신이 뭐 예쁘다고 그냥 친절하게 정보 교환을 한다는 말이냐. 권리금은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당신이 짐작하는 금액 이상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들어갈 곳은 오로지 새로 생길 신도시, 즉 기존 점포가 없었던 곳일 확률이 대단히 높고 점포 마련하는데 상당한 돈이 필요할 것이다. 일부 부자 공인중개사들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돈을 벌어왔다. 첫 번째, 구매자에게 판매자가 실제로 부른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구입하게 한 뒤 차액을 갖는다. 두 번째, 구매자에게 자기도 투자하겠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구매자에게 된통 바가지를 씌우고 자기는 아주 조금만 투자하지만 등기 서류에서는 상당한 지분을 갖는다. 세 번째, 엉터리 분양 대행을 하면서 건설사로부터 플러스 알파를 듬뿍 받는다. 네 번째, 미등기 전매. 다섯 번째, 특정 지역의 특정 물건 소유자가 주변 중개업소들과 단체 단합을 하여 가격을 올리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런 게임에 참여하고 뒷돈을 받는다. 오피스텔 몇 동 정도의 가격을 뒤에서 조정하는 것은 큰손들에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라. 여섯 번째, 지역개발 정보를 상세히 알게 되어 선투자하여 세월을 기다린 뒤 열매를 얻는다.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밝히겠지만 당신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만사 제쳐두고 있다면 그 자격증을 갖고서도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만 명에 달하는 내막을 좀 더 알아두어야 할 것이다. 나는 부자가 되려면 부동산에 대해 공부하는 것이 좋다는 말은 했었어도 공인중개사가 되라는 말은 한 적이 없는데 왜들 그렇게 그 자격증을 따려고 만사를 제쳐두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공인중개사들이 사용하는 부동산 계약서 양식을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나는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그저 계약이 빨리 성사되게 하여 수수료나 받아먹으려고 하는 얄팍한 마음에서 작성된 것이 무슨 계약서로서의 가치를 갖고 있겠는가. 임대차 계약에서는 전혀 언급이 되어 있지 않아 나중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싸우는 경우들이 하나둘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갈등을 미리 차단할 내용들을 특약조항에 넣지 않고 단순한 계약조항들로 끝내는 공인중개사들을 나는 정말 한심한 연놈들로 매도한다. 임차인을 보호하고자 원상복구의 대상이 무엇이고 책임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미리 현장 사진이라도 찍어서 임차인에게 넘겨주는 중개사가 단 한 명이라도 있을까? 건축법상 용도 변경이 되고 안 되고를 파악하는 것도 중개사들의 몫인데 그쪽에 대해 수박 겉핥기 지식만 갖고 있는 자들도 부지기 수이다. 당신이 임차인 혹은 구매자인 경우 용도 변경이 안 되는 경우 계약을 위약벌금 없이 무효화하며 중개사는 지급받은 수수료의 2배를 배상한다는 조항을 넣어라. 공대에 관하여
최첨단보다는 로우테크 분야가 부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여기서 로우테크라는 것은 사무실이나 연구실보다는 현장에서 더 뛰어야 하는 분야들을 의미한다. 하이테크는 경쟁자가 너무 많고 투자 비용도 많이 들어서 대기업의 부품화가 되기 십상이고 들어갈 만한 회사들 숫자도 얼마 되지 않는다. 로우테크는 경쟁자가 많기는 하여도 이론까지 겸비하고 최신 동향까지 파악할 수 있는 공대 출신자들은 뜻밖에도 그 분야에 적다. 공대 출신자가 충분히 경쟁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아날로그 분야에도 관심을 가져라. 공대 출신자가 넥타이 메고 앉아 있으려고 하는 순간 그의 앞날은 어두워진다는 것도 알아두어라. 내가 경험적으로 접해본 공대 출신자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뉜다. 하나는 원래 취미나 관심도 별로 없었는데 어쩌다 보니 공대에 들어갔고 졸업 후에는 그럭저럭 관련 회사에 들어가 회사에서 시키는 일들을 하여온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어쩌다 보니 혹은 취미가 있어서 공대에 들어갔으나 호기심이 왕성하여 학점하고 상관없이 용돈 써가면서 전자공학을 예로 든다면 아두이노, PLC 등등을 스스로 배웠고, 건축가를 예로 든다면 방학 때 건축 공사장에서 막일을 하면서 현장 지식을 익혔고, 졸업 후 취직 후에도 회사에서 시키지 않는 분야까지 알고 싶어서 구글링을 열심히 하며 살아온 사람이다. 내가 깔보는 사람들은 첫 번째 부류이다. 나는 그들이 인류대학 출신이건 박사학위고 나발이고 무슨 학위와 경력을 갖고 있건 간에 대부분 장기판에 졸로 본다. 그들은 대기업에 남아있는 게 좋으며 사업가가 될 생각은 조금도 하여서는 안 된다. 여러 분야에서 AS 업무를 하는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 공부들 좀 해라.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나 차량 리프트 같은 경우 언제 고장 신고가 들어올지 모르므로 당직 근무를 하여야 하고, 당직 근무 중 사고 신고가 들어오면 출동까지 하여야 하는데 기기 전체의 작동 원리를 정확히 모르는 선무당인 경우가 태반이므로 현장에서 헤매게 된다. 그렇지만 자기 실력의 부족함을 보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힘들다고 워라밸 얘기를 하면서 그만둔다. 소방의 경우에는 관련 법부터 꿰뚫고 화재 안전 기준들도 훤히 알고 있어야 하며 전기와 기계 모두 알아야 하고 인터넷으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널려 있는데도 아마추어가 태반이다. 심지어 소방에서 최고 지휘로 치는 소방시설 관리사들 10명 중 9명은 점검을 하는 것만 알고 관리와 유지는 모른다. 뭐가 작동이 안 되는지는 찾아내지만 그게 왜 작동이 안 되며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는 모른다는 뜻이다. 전자제품 AS의 경우 교육을 받은 제품 외에는 잘 모른다. 건물을 관리하는 사람들, 전기팀, 시설팀 등등도 공부들 좀 해라. 매뉴얼에 따라 교체하고 그러는 게 무슨 기술이냐. 고장이 왜 나는지, 고장을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대체 부품은 무엇이 있는지 등을 공부하고 실력을 쌓아야 할 것 아닌가. 일반적인 아줌마, 아저씨보다는 많이 알고 있겠지만 그 수준으로 전문가 행세를 하면 안 된다. 무엇인가 고장이 나면 외부 전문 업체를 부르면 된다고? 그렇게 외부 전문가를 부르는 일은 중학생도 할 수 있고 격리 직원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나는 거의 모든 자동차들을 스캔할 수 있는 오텔 진단기를 갖고 있는데 왜 갖고 있는가 하면 이른바 정비사들이 종종 이상한 소리들을 하기 때문이다. 진단기에서 모듈이 이상하다고 나와서 모듈을 바꾸고 고쳤다고 생각한다면 그게 정비사냐? 모듈이 왜 에러가 나는지 파고들어야 하는데 그걸 안 하는 이유가 뭘까? 시간이 없다고?
게임할 시간은 있고. 여기까지 부동산 중개사와 공대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좋아요, 구독은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책소리의 서다였습니다.